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정유석입니다. 차영규 목사님이 어제죠. 회개하고 사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2시간여에 걸쳐서 회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2시간 6분 동안 홀리튜브에 이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는 사실 기도회, 목요 기도회가 어제 원래 10시부터 강남 기도처소에서 열린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근데 현장 거기에는 문이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근데 영상 라이브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은 어지간히 큰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 용기를 내서 회개를 발표한 데이비드 차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데이비드 차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포털뉴스는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별다른 비평을 하지 않고 그의 사과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그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차례 영상을 올렸는데요. 모두 그와 관련된 논란과 비판에 주력해 왔어요. 그러나 데이비드 차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론 형태의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의 사과문을 저는 분석적으로 봤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실한 용서의 고백, 자신의 삶의 살아온 여정에서 잘못한 부분, 마지막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여성과의 관계가 불거진 전후 배경, 그리고 현재 폭로전의 설계자라고 지목된, 저는 설계자라고 좀 하고 싶은데 폴리리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데이비드 차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가 말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제가 저희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다면서 지난 며칠간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겪게 해드려서 너무나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밝히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참여한다는 거였습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기도하고 생명을 다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회개를 하도록 제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홀리튜브 중부기도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감선교회는 신뢰할 만한 목회자를 모시고 바른 기관이 되도록 거듭나겠지만 나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아내를 향해서도 그는 장인 어른 장례 직후에 사건이 터져서 가장 고통받을 사모, 어린이날 1분도 놀아주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의 구체적 사과와 회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2시간 사과 발표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회개에 서두 7분과 마지막 10분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인데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설교와는 너무나 다른 이중적 삶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러닝타임 한 7분부터 35분경까지 이어졌습니다. 18분 정도였는데 해당 내용 중에는 저도 처음 듣는, 그러나 세간 어디선가 차목사와 관련한 루머로서 떠돌았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것은 차목사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자책하기도 했고요. 이 루머들에 대해서 멘토들과 상의를 하고 자신은 공식적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회계사라는 루머가 어디선가 떠돌았던 것 같아요. 차목사는 이에 대해서 해명했어요. 한때 서울대를 목표로 재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2년 연속 입학에 실패하고 삼수를 하게 되는데 차마 집에는, 가난해지는 집안에는 그것이 죄송스러워서 삼수를 했다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대학생으로 군대에 들어가기까지 1년 가까이를 가짜 대학생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공식적인 사역, 즉 2010년이죠.
당시 목사님들과 지인들에게 내 과거에 이런 학력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멘토를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나무 위키 인터넷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따와 봤어요. 데이비드 차 나무 위키고요. 이게 2024년 4월 12일 수정 이전의 버전이다 라는 것이 있는데, 데이비드 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이고, 제 얼굴 때문에 안 나오네요. 예, 학력이 서울대학교 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석사를. 이걸 봐서는 데이비드 차와 관련돼서 서울대 출신 회계사라는 루머가 있는 것 아니었나, 이 사과문을 통해서 저는 엿볼 수 있었고요. 이것은, 이 루머가 생긴 것은 자신이 가짜 대학생으로 살았던 시절의 실수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010년 그는 회계사를 준비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2013년 대략 32살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이 차목사의 고백에선 순탄치 않은 가정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성숙한 행동들로 인해서 신혼 때부터 이혼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어려운 상태들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것은 마지막 때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아이들 때문이라고 토로했어요. 2020년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 정도 돼갔을 때 온몸에 퍼진 건선, 아내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탈진으로 심하게 지쳐서 사역을 내려놓고 쉬기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 기도운동에 동참하면서 데이비드 차의 캄선교회죠. 캄선교회는 놀랍도록 성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회사 창업할 때 무보수로 헌신한 청년 자매 한 명에게 자신의 내명을 고백하다가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매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4년 전부터 이어졌다는 겁니다. 4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실수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차 목사가 저의 일방적인 실수로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졌다. 그리고 너무 사과했지만 씻을 수 없는 그 일, 이거 굉장히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상호 합의했다면은 사과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제가 실수했던 그 청년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잘 정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매가 폴리라는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투를 언급해요. 그리고 폴리라는 사람이 자매에게, 야, 너 데이비드 차에게 차와 관련된 미투 해라, 이렇게 종용했다고 합니다. 1시간 17분경에 나와요. 이런 말로 비추어 볼 때 자매와 데이비드 차와의 첫 관계가 상호 합의가 아니라 성폭행이나 뭐 그에 근접한 일은 아니었는지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건 사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사과문 내용상으로는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2020년경 3개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장의 매출이 3년 동안 40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연약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과한 소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하며 지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회사 경영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물론 그 데이비드 차의 역량도 한몫했겠죠. 그러나 이 회사는 캄선교회를 통해서 홀리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다양한 그 데이비드 차의 그 인지도 때문에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은 성도들이 키워줬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일반 회사의 경영과 운영과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항목이 이제 시작됩니다. 35분부터가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차 목사는 그동안 떠돌았던 여성과 관련된 루머, 사진을 찍게 된 경위, 하와이 대저택 구입권과 관련된 배경을 설명했어요. 많은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그 여성과의 사진을 노출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배우의 설계자를 폴 리라고 지목합니다. 데이비드 차는 이 폴
폴리라고 지목된 사람이 얼굴을 드러내는 것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왜냐면 뭐 얼굴을 숨기고 이제 데이비드 참 말로는 사기꾼이다 이거예요. 이성희 변호사 TV라는 곳에 이 사람의 얼굴이 떴습니다. 염한섭 원장 평화남부 제보자 폴리 목사 충격 실체, 사기꾼이라는 실체를 밝히고 있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차후에 폴리가 등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론을 해야지 데이비드 차와 폴리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이, 저는 데이비드 차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와 별개로 그의 실체는 저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거는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꾼에게 당하고, 사기꾼과 사기꾼이 결국 진흙탕에서 치킨 게임에 막장 싸움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폴리가 직접 등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폴리와 관계된 분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등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라. 데이비드 차만큼 자신이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데이비드 차도 어느 정도 용기를 낸 거 아닙니까? 이 차 목사의 고백은 35분경부터 이번 폭로의 설계자 폴리가 등장하면서 그 경위가 설명됩니다. 2023년 2월이었어요. 폴리를 처음 만난 시점이 2023년 2월입니다. 무보수로 캄에서 14년을 일한 대가로 16원을 죄송합니다. 요 앞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두이 설교를 했는데 교보문고 전체 1위를 하게 되면서 지인의 소개로 사기꾼이 폴리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이 차영규가 오판도 했다 그래요. 캄에서 14년을 일한 대가로 16원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무보수로 14년을 일했으니까 대가로 인건비나 이런 걸 안 받았으니까 인건비를 14년 하면 16억 원인가 보죠.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따지면 고액 연봉자예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을 자기 연봉으로 책정을 했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16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몰라도 16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판단적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이 돈으로 2차전지 전자주식을 2차전지 배터리 주식 같아요. 주식을 몇 개 사놨다고 말합니다. 2013년 5월에 폴리를 두 번째 만납니다. 이 폴리가 자신에 대해서 엄청 띄우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김정일의 경호실장 신영이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때 특별수석 자문위원이라서 차후 북한 선교에 동역을 하고 협력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접근한다 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샤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이때쯤에는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탈진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은퇴하고 휴식하려 했지만 이때부터 폴리와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곳이든 주님 보내는 곳은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폴리와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럴 때 폴리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그래요. 너무 지쳐있으니까 하와이의 가족들하고 20일 정도 푹 쉬면서 회복하고 가셔요. 이런 제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폴리는 차 목사에게, 그러니까 진짜 간 거예요. 차 목사가. 폴리가 하와이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려움이 오고 무너지면 재건이 될 텐데 하나님께 자기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평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북한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별히 자신 집안이 지도자의 경호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집안 대대로 해왔기 때문에 자신은 한국교회의 그런 북한의 영적 지도자가 될 만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늘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서실장 역할하고 북한의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영적 리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 실제적으로 북한을 지도할 정치적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늘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형규 목사를 만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또 이런 영역이 있고,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서 당신이 바로 자기가 찾던 주인공이다, 이런 말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비드 차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제 키워드로 딱 얘기하면 데이비드 차가 재건 북한을 이끌 정치적 지도자다. 이 말이 폴리가 데이비드 차를 떡 주무르듯 주무르는
컨트롤한 키워드입니다. 이 말에 데이비드 차는 북한 정치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폴리의 제안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게 이후 이어지는 차영규 목사 발언의 핵심입니다. 이 워딩으로 차 목사는 조종당했고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조종당했는지, 컨트롤 당했는지, 차 목사가 어떻게 조종당했는지 이후 목록을 쭉 요약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사과할 때 이 사람이 다 한 얘기입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운동을 잘해야 한다고 해서 안 하던 골프를 배웠다. 이때 골프를 치면서요, 차 목사가 자신의 내면의 부족함을 고백했는데, 이때 어려운 부부관계, 그리고 자신이 그 자매에게 저지른 실수 등을 털어놔요. 그러니까 이 차 목사 입장에서는 폴리에게 약점을 잡히게 됐다라는 순간입니다. 한반도 급변 사태의 영향을 덜 받을 트럼프 별장과도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와이에 330만 불 상당, 이게 이제 5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건물을 계약하고 매입하게 됩니다. 차 목사의 사모는 국제사역의 감각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며 폴리가 이혼을 종용합니다. 이때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차 목사는 솔직하게 재혼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해요. 폴리가 국제사역을 위해서는 과거 실수한 그 자매가 적격이라면서 그 자매를 하와이로 데려와야 한다라고 강요합니다. 자매가 오자, 진짜 자매가 하와이로 와요. 과거 실수로 서먹서먹해서는 안 되고 팀워크가 좋아야 한다면서 하와이에서 3박 4일을 다니며 친밀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폭로된 사진들이 그거예요. 자매는 뭐 국제관계 역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공했다라고 해요.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데이비드 차가 좋게 얘기를 하고 좋은 감정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폭로된 사진 뭐 보기 싫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비드 차가 사과를 한 사진들이죠. 이런 거, 이런 사진, 이런 사진들입니다. 정치인이 되면 맥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와이, 유럽 등에서 맥주를 시켜서 사진을 찍었다. 뭐 한 번 찍은 게 아니라 하와이, 유럽 등에서 찍은 거예요. 청년과의 관계를 풀라고 해서 호감을 표시하라고 해서 다정하게 촬영하다. 유럽의 EU 집행위원장을 만나야 되고 상원 의원도 만나고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유럽을 같이 가요. 아내 아니라 그 자매랑 그리고 폴리라는 사기꾼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믹은 이건 격이 안 맞는다면서 비즈니스석 타야 된다라고 해서 비즈니스석을 그 캄의 재정으로는 이 데이비드 차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걸 쌓은 거를 승급해서 비즈니스석에 앉았고, 자매가 유럽에서요 3성급 호텔을 예약을 해요. 그러니까 폴리가 야, 정치 지도자 될 사람이 3성급 뭐냐, 이렇게 모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5성급 호텔로 바꾼다고 합니다. 물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영복을 사서 물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연인같이 이렇게 찍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전 사진이고, 이건 예전 사진이고요. 수영복 사진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경위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여자 얼굴도 까라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차영규 목사는 얼굴 까는 이유가 공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직은 뭐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사생활과 관련된 거라서 여성을 노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립니다. 수영복을 사서 물에 들어가니 무슨 연인같이 이렇게 찍어 놓았다. 물에 들어간, 뭐 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물에 들어가서 하란다고 해서 수영복 사서 들어간 게 잘못이지 찍어 놓은 게 잘못입니까?
어쨌든 이게 안 찍어놓고 이게 폭로가 안 됐으면 데이비드 차는 사과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군말 않고 그냥 계속 더 읽을게요. 자매가 폴리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이때부터 연기를 하게 된다라고 해요. 폴리가 그 미투를 하고 싶다고 연기를 하니까 폴리가 야 너 미투해라. 그래서 사역센터 위자료 받는데 중재해 주겠다라고 모략을 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가의 물품을 사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고가의 물품을 사주는데 쓸 수는 없고 동대문에서 이미테이션 제품을 사줬다고 합니다. 폴리가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야 하고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100만 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안 돼서 50만 불만 보냈다. 그런데 그 돈을 갖고 폴리가 40만 원짜리 마사지 받으러 다니더라. 이래서 이제 데이비드 차가 폴리가 진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폴리가 데이비드 차를 DK라고 불렀대요. 데이비드 킹이라는 약자라고 합니다. 아주 꼴값을 떨었어요. 폴리가 말하기를 DK를 4월이나 5월쯤 그동안 고생했다고 일본 데리고 가서 몰래 마약 주스 먹인 다음 유흥업소 데리고 가서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폭로하며 법적 구속된다면서 자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차를 완전히 보낼 그 수렁으로 빠뜨릴, 늪에 빠뜨릴 모략을 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비드 차는 폴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실험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연기를 해요. 이 사람도. 데이비드 차도 뭐였냐면 성매매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면 이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나 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기를 해서 차 목사가 폴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문화체험하자고 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직접 찾아가지고 데려갔고 실제 호텔 들어간 걸 CCTV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데이비드 차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매매 업소를 자신이 직접 찾아갔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폴리가 사기꾼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호텔 2차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임을 확인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폴리와 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35분부터 러닝타임 얘기하는 겁니다. 35분부터 1시간 37분까지 이어졌어요. 2024년 4월 1일 거의 뭐 한 달 정도 전의 일입니다. 한 달 10일 정도, 40일 정도 전에 폴리가 차 목사를 갑작스레 방문해요. 그의 요구는 미국 국세청에 아까 그 1년 전에 50만 불 보냈다 그랬죠. 이것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했나 봐요. 50만 불 보낸 것을 완전히 기부했다고 확인증 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폴리가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50만 불 재정 반납하셔요. 이거 데이비드 차 문자가 돼요. 그 돈 진정 귀한 일에 드리기로 했어요. 그 돈 때문에 라고 리더들이 생각합니다. 까불지 말아라. 특히 이렇게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카톡에 함부로 말을 막 내뱉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리고 벌써부터 너무 떨지는 말아라. 아직 나는 시작도 안 했다. 시간도 충분하고 방법도 많으니 너희 수준과 반응이 어떤지를 지켜보려고 너희 지인들 몇 사람에게만 조금 알려줬을 뿐이다. 폴리가 지금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협박하는 카톡을 이성희 변호사 TV가 폴리의 실체를 폭로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하자 폴리가 본심을 드러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 목사는 50만 불을 자신의 수치와 약점을 가리기 위해 폴한테 떼어주고 계속 사역해야겠느냐면서 내 인생이 지저분해지고 전 세계에 나의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폭로당해도 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차 목사는 만일 50만 불에 기부했다는 사인을 해줬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2시간에 걸친 공개 회개 성명 후에 차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마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100배 사죄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의 회개 발표가 나오자 홀리티브 영상 중 사과 양성에는 댓글창이 달렸어요.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이라보다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톡 까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안 들킨 죄인이지요. 우리 모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거짓의 영이 무섭습니다. 계속 끊어내고 대적 기도하셔서 승리하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한반도의 회개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사모님의 상처는 어떡하나요?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용서를 빌긴 빌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도 그 대중 앞에서는 빌었는데요. 저는 이 차 목사님의 그 워딩 사과문을 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그 사모님과의 골이 너무 깊다. 좀 회복하기 어려운 가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차 목사님이 사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에 하나 또 그 자매 이혼하고 자매랑 어떤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 않은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눈물이 나네요. 제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차영재님, 정직한 회개의 고백 용기에 대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속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자녀들 우유값도 없다는 식으로 성도들 속였습니다. 본인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들 정신 차리세요. 나도 확실하지 않은 것에 부안해동한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합니다. 진정 회개한다면 동생도 캄선교에서 손을 떼고 헌금도 반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회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회개한다면 회개 열매 맺어라 이거죠. 회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지구 전체가 비난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답답해서 또 글 남깁니다. 다들 김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차선교사님의 회개를 동등히 여기시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은밀히 드러나지 않은 본인의 죄를 자백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본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차선교사님은 드러난 후에,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드러나기 전에 회개를 했고 차선교사님은 드러난 이후에 회개했다는 거죠. 차선교사님의 입장문을 전해드리니 진실될 회개, 사과는커녕 일반 고위층 연예인들이 일 터지고 나서 눈물 질질 짜며 기자회견은 해명과 다를 바 없다는 확신이 뼈저리게 왔습니다. 이런 댓글창이 달렸습니다. 차영규 목사의 사과가 앞으로 캄선교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계속 저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더불어 이후 사과문에 나타난 비평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지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공식적인 회개와 별개로 여전히 살아있는 풀어야 될 현안, 그리고 데이비드 차 목사가 갖고 있는 실제적 신학적 문제점들, 그것은 언론이기 때문에 별개로 풀어가야 될, 비판해야 될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듣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